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대선이 끝나는데요.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당내 최대 계파인 친윤은 대선 이후에 어떤 처신을 할 것인지를 두고요. 대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을 붙인 거는요. 하와이에 망명 골프를 치러 간 홍준표 시장입니다. 홍준표 시장이요. 엊그저께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탓하지 마라. 이준석 탓도 하지 마라. 그건 니들이 잘못 선택한 탓이다. 한 사람은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쫓아냈고, 그러니까 이준석을 성상납 혐의 씌워서 쫓아냈고, 또 한 사람 본인은 시기와 질투로 두 번의 사기 경선으로 밀어냈다. 공당이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다 니들이 못난 탓이다. 두 번 탄핵당한 당일지라도 살아날 기회가 있었는데 니들의 사욕으로 그것조차 망친 거다. 누굴 탓하지 말고 다가올 아이스 에이지에 대비하라. 아이스 에이지는 영어로 빙하기를 뜻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보수의 겨울이 오는 게 아니라 이번 대선 패배하면은 보수의 빙하기가 올 것이고, 박근혜 탄핵 때는 니들 국민의힘이 용케 살아남았지만 이번에는 살아남기 어려울 거다. 아주 저주를 했어요. 단순한 악담을 넘어서 자신이 40년 동안 30년 이상 담아왔던 이 당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금요일 어제 중앙일보가요.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완주 이준석 손들어준 홍준표 보수 새반짝이 이미 시작이 됐다. 홍준표의 방금 전 그 페이스북 메시지가 보수의 새반짝이가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무슨 유상범, 김대식 두 의원 중심으로 홍 시장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특사단까지 파견하고, 그들이 홍 시장은 30년 동지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분명한 뜻을 밝혔다 했는데 그게 다 허언으로 끝났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저 페이스북 메시지가 나오니까요. 그의 측근이었던 김대식 의원도 홍준표 시장을 향해서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신도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사실상 포기 선언을 이렇게 한 건데요.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이 자신의 정치 플랫폼인 청년의 꿈, 거기에 이준석 코너를 만들어 주면서 두 사람이 대선 이후에 서로 동지적 관계로 보수 재편의 동업자로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왜 국민의힘이 지난번 탄핵 때는 그래도 살아남았지만 이번에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보수의 빙하기, 단순히 겨울이 아니죠. 겨울은 한 3, 4개월 견디면 이제 봄이 오는데 빙하기는 그건 뭐 엄청난 장구한 세월이 이제 소요가 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기사에도요. 보수 진영에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정당 해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인데 어제 오후에요. 이재명이 저거를 아주 치고 나왔어요.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는가? 내란의 책임이 있으면 정치인도 특검하겠다. 지금 이재명 대선 공약 중에 내란 특검 반드시 실시하겠다. 자신이 집권하면 내란 특검 반드시 실시하겠다. 저 내란 관계자들을 엄벌하는 거는 정치 보복이 아니고 그건 정의 구현 차원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저것과 정치보복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러니까 내란 책임 있으면 정치인도 특검하겠다 하는데 며칠 전부터요.
서울경찰청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내란에 관여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비상계엄 전후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했던 사람들, 전화 받은 사람들, 추경호, 나경원 뭐 등등, 심지어 극우 유튜버 고성국 뭐 다 이런 이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도 지금 비하폰 내역도 지금 그 비하폰 내역도 지금 파악을 해서 정밀 수사에 이제 검찰과 경찰 동시에 지금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석기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헌법재판소 위헌정당 심판을 통해서 정당이 해산된 것처럼 국민의힘 혁지 내란 동조당, 내란당이다 해서 이 헌정사에서 사라질 위험성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될 경우 홍준표와 이준석이 힘을 합쳐서 보수 대안 세력을 자처하고 나오면 그쪽이 뭐가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아까 그 기사로 다시 돌아가 보죠. 그런데요. 저 기사 맨 밑부분을 보면요. 아주 재밌는 그게 나오는데 밑에서 그 두 번째 문단인데요. 이번에 이제 김문수와 이준석의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범보수 진영의 각자 도생 움직임은 벌써 시작됐다. 29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구 친윤계 의원 일부는 친한계 합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또 다른 일부 세력은 이준석 후보 측과 접촉하며 당 상황에 따라 추 개혁신당 합류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죠. 이게 뭐 일부에서 저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친윤 중에서 친한계로 전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친윤 의원 일부가 친한으로 전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친윤은 이준석과 연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지금 이렇습니다. 친윤 당내 최대 계파인 것은 분명한데 지금 4분 오열하면서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섰다. 이미.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이다. 4분 오열. 친윤이 옛날처럼 뭐 구심점이 분명히 있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까지는 윤석열이 이 친윤의 구심점 역할을 한 거죠. 뭐 지지율이 조금 괜찮을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었지만 여하튼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심점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윤석열도 사라졌고 무대에서 그리고 윤석열을 대체해서 딱 좌장 역할을 할 만한 구심점 역할을 할 만한 이런 사람도 특별히 없습니다. 더군다나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체제 하면서요. 이 강원도가 무슨 당 지도부 싹쓸이 하느냐 그러면서 영남 친윤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꼈다. 우리가 쪽수는 훨씬 많은데 왜 니들이 다 해먹으려고 하느냐. 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왔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친윤들이 어떻게 4분 오열이 되느냐 몇 가지를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김문수파, 김문수파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친윤계 최고위원,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도 긴밀하게 소통했던 김재원의 경우에는 지금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이면서 내년 대구시장 출마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김문수가 설령 대선에서 지더라도 김문수를 다시 전당대회에 출마시켜서 당대표로 만들어야지 자신의 대구시장 출마가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김문수가 요번에 설령 떨어지더라도 그냥 정계 은퇴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당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김문수파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김문수파가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이준석과 연대파인데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묘한 여운이 남는 발언을 해서요. 또 이게 파장이 일고 있는데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 하면서요. 그 이준석 그 지금 지역구가 동탄 신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동탄 신도시를 만든 거는 김문수인데 김문수가 동탄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또 동탄 신도시가 이준석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을 만든 것 아니냐 하면서 이 단일화는 무산됐지만 이제 투표장에서 단일화를 해달라 하면서 그런 동탄의 현재와 미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호 2번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이준석 후보의 미래를 만드는 길이다 얘기하면서 지금은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 이게 권성동 입에서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 그때 제가 며칠 전 쿨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혁신당의 공보단장 이동훈 씨가 폭로한 바에 의하면 친윤계 핵심들이 연락을 해와서 이준석 또 당에 들어와서 역할하면은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당대표 한번 해봐. 당권 먹어봐. 뭐 이렇게 부추긴다는데 근데 그 즈음에 이 이준석과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친윤 핵심 정치인이 권성동이다. 왜냐하면 권성동은 기자들과의 어떤 밥자리에서 이준석이 호텔 경제론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요거는 서로 공유하면서 김문수 후보와 내가 이재명을 협공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까지 하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거로 봐서는 그리고 어제 지금은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 그러니까 권성동으로서는요 한동훈이 되면 자기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왜? 5월 10일 후보 교체 쿠데타의 주역 아닙니까? 쿠데타 주역이 어디 얼굴을 들이밀고 있습니까? 친윤 구태 청산을 가장 세게 외치는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은 권성동의 설 자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보다는 이준석이 훨씬 낫다. 그래서 이준석이 당대표하면 자기가 원내대표 계속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있고요. 또 그저께인가요? 서울 양천구 유서에서 윤상현과 마주쳤다는 당원들의 그 증언이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다니고 있는데 그 오늘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 주 목요일을 얘기합니다. 양천구 신정 사거리에 윤상현 안철수가 김문수 지지연설을 왔길래 윤상현 보고 왜 국힘은 아직도 분열이 심하고 단합이 안 되냐고 물었더니 윤상현 대뜸 한동훈이가 당권을 노려서 그렇다고 헛소리를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더라. 그들의 속셈은 오로지 당권밖에 없는 것 같다. 모르겠어요. 저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 윤상현과 만나서 저런 질문 문답을 주고받았다는 사람의 증언입니다. 일단 증언이에요.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윤상현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 있는 거죠. 왜? 한동훈이 도봉구 방학사거리 유세에서 김문수의 손을 들어주던 날 그날 밤에 윤상현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때 친한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취소하지 않으면 우리 선거운동 안 하겠다는데 취소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윤상현은 정광훈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뭐 하니까 또 이준석하고도 가까워요. 윤상현은 이준석하고도 가까웠고요. 그때 한덕수로 후보 교체할 때 여의치 않으면은 뭐 20명 이상이 개혁신당으로 탈당해서 거기서 이 교섭단체 20명 이상의 그걸로 해서
거기다가 한덕수를 올려놓고 뭘 하자, 뭐 그런 구상까지 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윤들이 김문수 파도 있을 거고, 이준석하고 손잡고 뭐 하려는 파도 있고, 또 영남 친윤들 사이에서는 우리 영남 의원들끼리만 똘똘 뭉치면 그냥 영남 자민련은 해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누구를 숙주로 삼을지는 지금부터 뭐 너무 정해놓고 뭐 따지지 말고 일단 영남 배지들끼리 똘똘 뭉쳐보자. 그러다 보면 숙주 삼을 만한 사람 분명히 생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남 자민련이 되더라도 우리 배지 영원히 쭉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택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있고요. 마지막에는 아까 중앙일보 기사에 잠깐 나온 것처럼 친한계로의 전향을 검토하는 이런 친윤 인사들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야흐로 이 친윤들은요, 독자 생존이 이제 어려워지겠죠. 대선이 패배로 끝나면 친윤은 패족이 되겠죠. 친윤 패족이 되니까 이제 생존의 길을 찾기 위해서 각자 도생할 건데, 크게 보면 김문수 파가 있고 이준석과 어떻게 해보자는 파, 그다음에 영남 자민련 파,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친한계로 전향하려는 파, 이런 4분 5열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